그날 아침 한 노인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30년 된 낡은 점퍼가 들려 있었습니다. 옷장 한쪽에는 수백만 원짜리 정장들이 가득했지만 그는 그 낡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신발도 일부러 가장 해진 것을 골랐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봉투 하나만 들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본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완벽한 노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진짜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무역업계를 좌지우지하는 전설적인 무역회사의 회장 박정수였습니다. 그의 회사는 연 매출 2조 원이 넘었고 그가 결정을 내리면 업계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런 모습으로 거리에 나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손주 민재가 평생 함께할 여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회장은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택시도 운전기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몇몇은 자리를 피했고 몇몇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 회장은 그 모든 시선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보는 세상, 그리고 사람들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손주 민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평소와 달리 뭔가 말하고 싶은 듯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리고 마침내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박 회장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누구랑 결혼하고 싶은데?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김지은이라는 사람이에요. 쇼핑몰에서 판매 일을 하고 있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실제로 그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신중하셔야 합니다. 상대 집안이 평범해도 너무 평범합니다. 법무팀 이사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혹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신원조회라도 해보시는 게. 심지어 오랜 친구까지 말했습니다. 정수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조심해야지. 박 회장은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서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수많은 거래를 해왔지만 그가 진짜 믿었던 건 서류가 아니라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악수할 때의 손의 온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겠다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목적지는 강남의 한 대형 쇼핑몰이었습니다. 민재가 지은을 처음 만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박 회장은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구겨진 종이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낡은 옷의 단추가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쇼핑몰은 한창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박 회장은 걸어갔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힐끗 보고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 젊은 여자는 아이의 손을 꽉 잡으며 멀리 돌아갔습니다. 박 회장은 그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3층 생활용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 몇 명이 그를 봤습니다. 한 직원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뭐야? 여기 구경하러 온 거 아니겠지? 다른 직원은 대놓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매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진열된 컵들, 그릇들, 수건들을 하나씩 보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평범한 머그컵이었습니다. 가격표에는 12,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기요, 만지실 거면 사셔야 해요. 박 회장은 천천히 그 직원을 봤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표정에는 경계심과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컵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군가는 매니저를 부를까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뒤쪽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박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명찰에는 김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손주 민재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그 여자였습니다. 지은은 자연스럽게 박 회장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보이는 불편한 기색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 회장은 그녀를 찬찬히 봤습니다. 얼굴은 화장기 없이 깨끗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미소가 진심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컵 하나 사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네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있으세요? 박 회장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5,000원짜리 2장이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10,000원이면 여기 있는 건 살 수 없었습니다. 가장 싼 컵도 12,000원이었으니까요. 다른 직원이라면 아마 돌려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은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좋은 거 찾아드릴게요. 그리고는 박 회장의 손을 살짝 이끌며 매장 안쪽으로 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컵은 좀 작긴 한데 튼튼하고 좋아요. 작은 머그컵이었습니다. 가격표에는 8,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건도 가져가세요. 지금 행사 중이라 싸요. 박 회장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은은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원 카드를 꺼내 찍었습니다. 직원 할인 30%가 적용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러면 언니 실적에서 빠지잖아요. 지은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어르신 필요하신 거잖아. 최종 금액은 9,500원이었습니다. 지은은 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10,000원 주시면 500원 거슬러 드릴게요. 박 회장이 10,000원을 건넸습니다. 지은은 물건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담아 건네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박 회장이 봉투를 받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녀는 카운터 아래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안에는 캔커피 하나와 작은 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싸운 건데요. 밖에 춥잖아요. 박 회장은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은이 준비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꼭 드세요. 몸 따뜻하게 하시고요. 그 순간 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찬, 골드카드로 결제되는 선물들, 고개 숙여 인사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 하지만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받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지은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다음에 또 오세요. 박 회장은 2개의 봉투를 들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지은이 다른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님도 딱히 사려는 것 없이 둘러보는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똑같이 환하게 웃으며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날 산 머그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컵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새 컵으로 바꿔드릴까요?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게 좋아. 그의 손에는 지은이 준 캔커피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내일 시간 있니?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지은 씨 좀 만나고 싶구나. 같이 식사 좀 하자. 민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지은이를 만나시겠다고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제대로 인사를 하고 싶어서. 민재는 당장 지은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은은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민재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것, 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것. 지은은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뭐라고 인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당일이 왔습니다. 장소는 서울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민재가 지은의 손을 잡고 들어섰습니다. 지은은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웨이터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긴장한 나머지 민재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민재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 좋은 분이야. 하지만 지은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웨이터가 안내한 곳은 2층의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앞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노신사였습니다. 은발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자세는 반듯했습니다. 얼굴은 엄격해 보였지만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지은은 그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서였을까요? 민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도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르신. 박 회장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의 그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네요.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매장에 왔던 그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컵 하나 사려고 10,000원을 꼬깃꼬깃한 지폐로 내밀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재의 할아버지, 그 유명한 무역회사 회장이었습니다.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 회장님.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커피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은아, 왜 그래? 할아버지 만난 적 있어?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박 회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민재야, 나는 이미 지은 씨를 만났었다. 그는 그날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간 것, 지은이 어떻게 대해줬는지, 그 따뜻함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민재는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이 지은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은 드물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찾았던 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배경도 많은 재산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 손주 곁에서 평생을 함께할 사람. 어려운 순간에도 따뜻함을 잃지 않을 사람.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손주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촉촉함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은에게 많은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랐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꿈은 무엇인지. 지은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박 회장의 질문들은 신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은 씨, 앞으로 우리 집안 사람이 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지은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말을 할 거예요. 당신을 시험하고 평가하려고 할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지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시험을 통과했어요. 사람됨의 시험을요. 그날 밤 헤어질 때 박 회장은 지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비치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결혼식 날 주려고 했는데 지금 주고 싶네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박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민재와 지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이 가장 기뻐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은이 박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드리려고요. 박 회장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캔커피와 작은 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지은이 박 회장에게 줬던 것과 똑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지은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드렸던 건데 드셨는지 모르겠어서요. 다시 준비했어요. 박 회장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무실 책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날의 캔커피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걸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지은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박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네, 회장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의 이 마음을 잃지 마세요. 이 따뜻함을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결혼식 날 박 회장은 식장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유명인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식장 한쪽에는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일하던 매장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날 박 회장을 차갑게 대했던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매우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축사 준비되셨습니까?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계약을 맺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건 전략이지만 가문을 지키는 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됩니다. 그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우리 며느리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품격입니다. 진짜 교양입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빛을 잃지 않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랑 신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할아버지를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은과 민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박 회장의 첫 증손자였습니다. 박 회장은 그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참 좋은 엄마를 만났구나. 지은은 여전히 그날의 따뜻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지만 겸손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여전히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런 지은을 보며 자주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박 회장은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지은 씨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확인했을 뿐이지. 민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나요? 지은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요. 박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알았다기보다는 믿고 싶었지.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가 그걸 증명해줬어. 박 회장은 지금도 가끔 그 머그컵으로 커피를 마십니다. 12,000원짜리 평범한 컵이지만 그에게는 특별합니다. 그리고 책장에는 여전히 그날의 캔커피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녹슬고 색이 바랬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한 번은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거 이제 버리시는 게 어떨까요?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받은 가장 값진 선물이야.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조건 없는 친절. 박 회장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따뜻함이라는 것을. 가장 값진 것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머그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따뜻한 기억들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것이 바로 지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박 회장이 평생 찾아 헤맸던 답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나누는 것에서 드러난다는 것. 진짜 품격은 화려함이 아니라 따뜻함에서 나온다는 것. 박 회장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손주 민재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증손자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로.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이어지는 것. 박 회장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빛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어울린다고. 그것이 진리였습니다.